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정 선생인데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행정 내용이나 아니면 시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어 드릴게요. 자, 카페에다가 글을 남기셔도 되겠고요. 자, 주소는 SCS 비전인데요. 다음 들어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도 되겠습니다. CSSHIM83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010-6783 3362 적어 놓으셨다가 시험 합격하실 때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 내용뿐만 아니고 공모 시험 제도라든가 공부 방법,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기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OX 자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공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행정학으로 말하면 첫째 시간인데요. 교재 내용보다는 약간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 제도 하에서 행정학은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제도라고 보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행정 공무원이 되는데 행정학 행정법을 모르고 시험 치고 공부되는 건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학에서 전공 필수로 해야 되는데 교양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지.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행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부를 해보면 쉽고 재밌으면 좋겠는데 좀 대부분 과목들이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 자체가 그렇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 공부도 분명히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텐데, 그럴 때, 그래도 참고해야 된다.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학 선택했을 때 그 장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학 선택의 장점. 지금 선택 과목 체제 하에서 행정학 선택했을 때 그 장점.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우리 그건 아시죠? 국어, 영어, 국사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국어, 영어, 국사 공통 과목은 시험 쳤을 때 원점수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죠? 합격자 결정할 때. 근데 선택 과목들은 조정 점수가 있죠. 수능에 마치 표준 점수처럼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다를 수 있죠. 그랬을 때 아주 어렵게 출제된 과목을 선택한 사람은 많이 불리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쉽게 출제된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한 격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선택 과목 조정 점수 제도죠. 조정 점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50 플러스 본인 점수 마이너스 평균 점수 나누기 표준 편차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나는 시험을 잘 치고 내 점수는 높게 나오고 남들은 시험을 못 치면 여러분들 내 점수는 조정 점수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것이 좀 상대평가입니다. 선택 과목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약간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남들 불행이 내 행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특히 좀 그랬는데, 행정학이 시험 칠 때 어렵게 느껴졌다. 그런데 나도 어려웠는데 남들도 어려워서 남들은 더 못 쳤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조정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일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나는 문제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더 잘 치면 내 점수는 안 좋게 나오는 거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예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들은.
그랬을 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평균 점수가 낮은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차이가 컸지만 지금은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이가 컸지만 지금은 한 5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난이도 조절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6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균 점수 가지고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런 건 좀 파악하기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모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을수록 좋겠죠. 편차는 뭐 점수 흩어진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이 표준 편차가 분모에 있으니까 작을수록 조점수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20점 플러스 마이너스 2, 3점에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떤 과목이 크고 어떤 과목이 작아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식으로 따지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지. 비슷하기 때문에 과목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평균 점수나 표준 편차는 내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바꾸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남들이 시험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 나온 사회에 나오는 평균치에 불과합니다. 통계치에 불과하죠. 그죠?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바로 이거죠. 본인 점수입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인가? 그래서 판단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행정학은 여러분들 대학을 갔든 안 갔든 그리고 어떤 학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얼마든지 공부해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일단 요 책에서 다 나올 거니까. 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조금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이럴 수는 있지.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지나가니까 앞에 걸 까먹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다른 거 행정학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 거 했는데 뒤에 가면 또 앞에 거 까먹고 막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를 만들어서 기억나도록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일단 본인 점수를 잘 받아서 조정 점수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행정학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 조정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인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특히 과거에 필수 과목이었을 때 행정학은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선택 과목 되고 나서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90점 나가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조정점수 유리한 이유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을 많이 선택합니다. 많이 선택해요.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다른 선택 과목들이 했는 사람들 들어보면 알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랑 행정학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사실은. 제일 많아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선택했다는 얘기는 그중에서 물론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내가 밑에 깔리면 안 되겠는데 그죠? 내가 밑에 깔리면 안 되겠는데 내 밑에 깔아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면. 그죠? 그래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내 조정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주 극소수가 선택하는 과목들은 아마도 그 극소수가 선택한 그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 행정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시험 과목 중에 그러니까 공통 과목 앤더 필수 과목 그리고 그거 선택 과목 중에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과목이다. 문제 푸는 시간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수를 좋게 받는데 그것도 빨리 풀어서 문제 푸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데 모든 과목에서 제일 시간이 짧게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여러분들 공통 과목은 그렇다 치고 이런 얘기 할까요? 공무원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잖아요. 20문제씩 5과목
100문제를 100분 만에 풀라고 줍니다. 한꺼번에 주죠. 그죠? 1교시, 2교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100분을 주고서 100문제를 한꺼번에 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00문제 100분이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한 문제당 1분에 풀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뭐 대강 말하면 이렇죠. 여러분들 국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있고 그 다음에 국사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1년 가까이 공부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치러 가면 별로 시간은 부족하지 않겠죠. 그죠? 다 찍으면 되니까 찍는데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푸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가면 그런 사람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1년 가까이 공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기준했을 때 자, 시간 여러분들 국어 보통 말하기를 학생들이 최소한 25분 이상 필요하다 그럽니다. 근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뭐 지문이 길게 나오거나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지. 어떤 학생은 선생님 국어 풀고 나니까요 40분 지나갔던데요. 그러면 진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25분 이상 걸리는데 30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어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죠.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하루 종일 뭐 시간을 주고 풀라 해도 뭐 어차피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하는 학생, 평균 한 영어에서 6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분 이상 필요하다. 이것도 최소한입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지 수험생들이 국어하고 영어 합쳐서 6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면 6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럽니다. 60분 이내에. 자, 이 두 과목을 합쳐서 60분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모의고사 칠 때, 그리고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죠? 국어, 영어, 국사 그 순서대로 다 완전히 다 풀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시간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한두 과목은 문제 구경도 못하고 낼 수 있습니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턱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길고 어려워서 못 풀겠는 걸 뭐 좀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 생깁니다. 그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국어 영어에서 60분을 소요했다면 여러분들 자 소비했다면 나머지 세 과목은 이제 40분이 남았죠. 40분 시간 중에서 5분 정도 마킹하고 검토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5분 빼면 35분 정도 안에 이 세 과목을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과목당 12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런데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거의 여러분들 국사도 10분 내지 12분 정도에 끝낼 수 있고 선택 과목들은 조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좀 다른 과목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행정학 얘기만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20분 줘도 다 못 푸는 과목이 있고요. 뭐 대강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학은 시간상으로 말하면 제일 유리합니다.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 행정학은 열심히 준비하시면 길면 10분, 짧으면 5분 안에도 해결할 수 있다.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받으셨을 텐데 학원에 등록하면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확인해보면 알죠. 행정 문제는 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행정 문제들은 무슨 이론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그리고 행정 관련 제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자료를 주고서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론 내용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근데 이론 그래봤자 별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시대 어느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했던 것들 정리한 것을 이론이라 그럽니다. 뭐 정치한 수식이 있고 공식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때는 저렇게 생각했다. 그런 걸 정리한 것을 이론이라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니까 행정을 공부하는데 행정 관련 제도들이 있겠죠. 그 제도들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론도 뭐 다른 데서 찾고 그리고 제도 여러분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푼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런 것들이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 그리고 또 책에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돼 있는가 아닌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대로 있으면 그리고 책에 있던 그 내용 그대로 있으면 맞는 것이고 그 반대말로 되어 있으면 틀리는 겁니다. 반대말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행정학 시험은 문제들이 다 그런 거구나. 반대말 찾기구나. 반대말 찾기. 예컨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역관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역관주의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반대로 역관주의는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그런 거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찾는 것도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공부해서 이렇게 잘 기억해서 찾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반 수업 듣고 심화반 수업 듣고 그리고 또 문제풀이 수업도 듣는다면 그 문제풀이 시간에 다 해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씩 여러분들 다뤄본 그런 문제들이 거의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해서 푼다기보다는 그때 뭐라 그랬지 그 생각해서 기억해서 뭐 그냥 고르는 거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3분 만에 풀고 다 맞춘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들 중에는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은 뭐 풀다 보니까 마지막 5분 남았다. 또는 10분 남았다 그러면 거의 뭐 포기입니다. 그죠? 포기인데요. 행정학은 10분이면 진짜 넉넉한 시간이고요. 빨리 풀면 5분 안에도 풀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학은 과목은 여러분들 5분만 남았어도 뭐 빨리 그죠? 쭉 체크하면 바로 풀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은 것이 10분 안에 풀어서 그리고 5분 안에 풀어서 빨리 풀어서 거의 다 맞추니까 좋기도 하고 시간을 아껴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컨대 국어나 영어에 또 써서 몇 글자 해결을 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유리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지 공부해보면 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들을 보면 그리고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행정학 선택한 이유 중에 그거죠. 직렬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직렬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것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행정학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국업으로 말하면 국업 전 직렬이 행정학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업 전 직렬이 행정학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어떤 특정 직렬이 아니고 그냥 합격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는지 알죠?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20개 넘는 그런 직렬, 직류 중에서, 여러분들, 행정, 직렬, 일반 행정 직렬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기타, 뭐 20개 넘지만, 기타 직렬, 그리고 직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일반 행정을 제일 많이 준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도 대부분 다 일반 행정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과목 이렇게 돼 있죠. 국어, 영어, 그리고 한국사. 공통 과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사회, 수학, 과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5과목 중에 2개 선택하도록 2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첫째 시간부터 왜 졸고 있어? 자, 기타 직렬 직류는 공통 과목으로서 국어, 영어, 국사 있고요. 그리고 직렬마다 전공 과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무직의 세법 회계학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렬마다 다 다르죠. 그랬을 때 전공 1, 전공 2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사회, 그리고 수학, 그리고 과학, 그리고 여기다 행정학 해서 여러분들 6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특정 직렬이 있다면 그 직렬에 해당되는 과목을 공부하면 되겠는데 제가 수험생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직렬은 나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놓고 그죠? 점수만 나온다면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직렬 응시해도 되고 아니면은 많이 뽑아서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직렬 응시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했을 때 어느 직렬이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예컨대 여러분들 행정학, 사회, 수학, 과학, 일반행정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직렬에도 다 또 있죠. 사회, 수학, 과학, 그리고 행정학이 있습니다. 그럼 요 네 과목 중에 두 개 선택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분 행정학 선택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물론 행정법도 여러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요 5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웬만한 시험 다 칠 수 있고 특히나 사회수학과 행정학 중에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뭐든지 다 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행정학은 이렇게 일반 행정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직렬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면 여러분들 뭐 선택폭이 넓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직렬 응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많이 뽑아서 유리한 직렬 응시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7급 시험을 동시에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정학 선택하는 게 필요하죠. 일반 행정으로 기준에서 말했을 때는 7급 일반 행정에 행정학, 행정법 필수 과목입니다. 7급에는 선택 과목이 없죠. 선택 과목이 없어서 7급도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정학, 행정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군 부대 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군무원. 군인 말고 민간인인데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병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행정업무라든가 기술 업무를 공무 뽑아서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무원입니다. 군무원 시험에도 그게 선택 과목이 없어서 여러분들 행정학, 행정법을 일반 행정 같으면 선택해서 시험 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은 여러분들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군무원은 일단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행정 시험 치려고 그러면 행정학,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무원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시험 과목이 5과목인데 2과목을 시험 치지 않습니다. 영어하고 국사를 시험 치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되어 있죠.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공인 성적 여러 가지 있죠. 뭐 토익, 토플, 탭서, 지텔퍼 등이 있습니다. 다 됩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토익일 겁니다. 그랬을 때 토익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들 9급 시험 같은 경우에 군무원 9급 시험은 토익 성적으로 470점 이상이면 됩니다. 아주 기준이 낮습니다. 낮아요. 그죠? 그래서 토익 470점 이상 있으면 군무원 응시 원서를 낼 수 있고 내면 영어 시험은 치지 않습니다. 470점이나 990점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470만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익 성적 있는 사람은 그리고 딸 수 있는 사람은 활용하시면 되겠고 좀 더 쉬운 거 딴다 그러면 여러분들 GTELF라는 게 있는데 GTELF 있습니다. 레벨 2에 32점 이상 따면 됩니다. 근데 그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한 중학교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 어떤 단어 내용이나 아니면 문장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를 따면 영어 기초 공부도 되면서 그리고 또 응시 기회가 하나 더 생기니까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이 잘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군무원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군무원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사도 여러분들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도 공인 성적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이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있는 거 아시죠?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이면 됩니다. 3급도 아닙니다. 4급 이상. 되면 공무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어 기준도 낮고 그리고 한국사 기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요 두 과목이 시험 과목에 포함은 돼 있는데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하고 그러면 세 과목 남았죠.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름이 끝났고요. 이건 시험 안 치고 이제 그거 세 과목이라서 25문제씩입니다. 25문제씩 세 과목 이렇게 해서 75문제를 75분 만에 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자, 공무원은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해병대 5군데 원서를 다 낼 수 있고, 물론 같은 날 시험 치기 때문에 한 군데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일단 원서는 5군데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 제한이나 아니면 자격 요건 제한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하고 국사를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잘 나오면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험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기사도 나왔었죠. 다른 시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다른 시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보통 준비하고 있는 일반 시험도 영어 저렇게 대처하고 국사 저렇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뭐 최근 국사 얘기를 좀 하던데 아직 확정해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 기사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바뀌어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내년은 뭐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시험 치면 되는 건데 나중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공부하면 여러 군데 써먹을 때가 많다. 그죠, 여러분들? 9급 전증일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7급에는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선택했겠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선택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행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하고 이제 합격하면 면접을 보게 될 텐데,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선택 과목 뭐 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했다 그러면 그 면접관이 좋아할 거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면접관은 보통 2명 또는 3명 들어오는데 한 명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직 공무원 5급 사무관이 들어오는데 면접관으로 그 사람들 당연히 공무원 되려는 사람들은 행정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또 면접관 중 한 명은 어느 대학교에 행정학과 교수가 들어올 겁니다. 다른 학과 선생님은 안 들어옵니다. 행정학과 교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선택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뭐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행정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 질문 중에 여러분들 한 10개 정도 질문한다 그랬을 때 서너 개가 행정학 관련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면 잘 대답하면 유리하겠지 당연히 여러분들 면접에서. 그리고 최종 학교에서 공무원 되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실무에 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행정 관련 내용을 알면 지시사항을 이해하기도 쉽고 일할 때 도움도 당연히 되겠지. 여러분들 물론 처음에는 단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도움된다 그랬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점점 경력이 길어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이래서 행정 관련 내용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직 공무원들 중에 대학원 재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대부분 다 대학원 다닐 때 어디 가겠어요? 무슨 대학원? 행정대학원 갑니다. 행정대학원. 여러분들 뭐 다른 대학원 갈 이유도 없고 또 갈 필요도 없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거의 다 행정대학원을 재학하고 있는 그 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필요성 느껴서 아마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지? 어떤 학생은 선생님 행정학 공부하면서 수업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정대학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연락 오는 학생도 있던데, 뭐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5과목 중에 생각하기 나름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행정이 제일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행정학 내용은 현실의 정치나 행정과 관련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웃는 거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웃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해서 웃는 걸까요? 여러분 자 행정 관련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수업 듣고 나서 또는 공부하고 나서 행정학 공부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서 뭐 여러분들 행정 관련 얘기, 정치 관련 얘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예컨대 뉴스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뉴스에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가 그런 얘기 아닌가요? 뉴스의 절반 정도가 정치 관련 얘기, 행정 관련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뭐 책에 좀 그렇다 정리하는 거지. 좀 이따 보겠지만 행정학 책에 나와 있어서 공부한다고 보는 거지만, 공부한다고 보겠지만 여러분들 내용들이 뭐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런 걸 뭐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들을 조금 학문적인, 특히 행정학적인 용어로 정리해 놓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냥 시험 치러 갔는데 다른 과목은 다 과락인데 뭐 10점, 20점 이런데 행정학 60점인데 또는 70점인데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기 내용 중에서 좋은 말인 것 같으면 맞다고 생각하고 나쁜 말인 것 같다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생각해서 골라보니까 그게 진짜 다 맞는 거더라.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약간 그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행정은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하면 90점 이상 맞겠네 그런 생각했다가 콩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60점, 70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60, 70점 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내용들이 많아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여러 번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지? 여러분들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간에 행정학, 행정법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뭐 당연히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행정 공부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행정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할까? 주요 질문 중에 이건데 선생님 이해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많습니다. 이해할 건가? 암기할 건가? 결론은 둘 다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이해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기억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해한다, 그리고 암기한다 그랬을 때 비중으로 따지면 이해해서 공부하고 이해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80% 이상.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80점 정도 맞으면 된다 그러면 구차하게 뭐 온갖 것들을 다 외울 필요도 없으면 사실은. 근데 거기서 나는 만족 못하겠어. 더 많이 90점 이상 100점 맞고 싶어 그러면 몇 가지 외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많아 잡아봐야 20% 안 됩니다. 20%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거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행정학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거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아예 공무원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에 가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기억난다는 것도 그거죠. 달달 외워서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이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기억.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로 기억 그런 거지. 예컨대 어느 뭐에 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폭이 4개가 있다 그랬을 때 사지선다 시험이니까 폭이 4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이 각각 폭이 내용이 맞는 거다 틀리는 거다 그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컨대 역관주의 내용 그랬을 때 그걸 막 속속들이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관주의 내용 나왔을 때 뭐는 맞고 뭐는 틀리는 거다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는 거 그것만 필요합니다. 다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해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자꾸 역관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좀 이따 나올 말이라서 자 역관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기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 역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 그죠? 우리나라 말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말 뜻을 알아야 되겠지. 말 뜻을 그죠? 그래서 그 말 뜻 뭐 개념이나 의 이렇게 나오겠지. 개념 그러면서 뭐 역관주의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관주의란 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분명히 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다 줄을 꺼라 그럴 것이고 핵심 키워드는 또 동그라미 하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하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란 말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말을 뜻을 알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역관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핵심 키워드는 뭐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주관식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걸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론 또는 제도의 특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나왔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10가지가 뭐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10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뭔데 그러면, 자, 역관주의는 이러이러한 제도니까 또는 이론이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지, 확인.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다 외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외우는 게 아니지. 역관주의는 이런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겠다. 그렇게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들. 제 책은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어떻다 결론만 나와 있는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다루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두꺼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다른 것 책들은 요약식인데 제 책은 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어떤 책들은 요게 제목에 해당되는 그런 것만 쭉 나열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공부하기 힘든 거지 사실은. 왜 그런지 알 수도 없고.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들 다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100%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특징 10가지가 나와 있다 그랬을 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개념이 이런 거니까 이런 특징이 있겠다, 저런 특징이 있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중에서 잘 이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해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겠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한 번 더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친구 중에 먼저 공부하신 친구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때 활용하라고 아까 카페 주소라든가 메일 주소 적어드렸습니다. 물론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질문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저 카페에 글을 남기거나 아니면 메일로 또는 문자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할까요? 모든 노력 다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읽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그리고 질문도 해보자. 그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되고, 그죠? 그냥 하다 안 되면 외우자. 뭐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다 안 되면.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하면 외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외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으면 외울 것들이 많아지겠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 듣고 책을 잘 보고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잖아요. 이런 식이지. 그런데 이거를 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에 따른 장점, 단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역관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장점이 있겠네. 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저런 단점이 있겠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거 다 달달 외우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 즉 학자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또 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뭐 일반인적 시험에서 사람 이름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따로 뭐 특강이나 문제풀이도 하겠지만 국무원 시험은, 여기 아마 국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국무원 시험에서는 사람 이름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나와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이거 국무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좀 신경 써서 보고 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정답을 하거나 그런 길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학자 이름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특히 우리나라 학자 이름들은 완전히 무시하면 됩니다. 절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절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외국 학자 중에 행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몇 사람. 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수업 시간 언급하고 이 사람 좀 중요하다 그러면 좀 표시해놔 뒀다가 신경 써서 봐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지만 여러 번 듣고 보고 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학자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러면은 좀 공부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학자 이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7월 달에 시작하시면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건데 기대도 되고 또 걱정되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보통
1년 가까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계획대로 세우고 열심히 하시면 내년 시험에 보통 4월에 국가직 시험이 있고 4월 달에 아시죠? 5월 또는 6월에 지방직 시험이 있을 텐데 계속 그랬으니까 그 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가까이 열심히 하면. 그런데 그 1년 가까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대강 수업만 마치고 땡 오늘 공부 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수업 듣고 나서 나머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수업 듣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나서 나머지 시간, 오후 시간과 야간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내는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수업 듣는 시간 외에 적어 놓습니다. 수업 듣는 시간 외에 뭐 하루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가까이 공부하면은 누구든지 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적어 볼까? 수업 5시간 듣고 여러분들 5시간 듣고 플러스 개인 공부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그렇게 확보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을 거다. 반대로 이 정도 못하면 좀 그거 공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해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합격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 대신에 이렇게 진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했다면 그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겠습니다. 쉬면서. 좀 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는 것도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 그랬을 때 일요일을 왕창 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토요일 오후부터 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좀 쉬었다가 오후에 복습하고 쉴까?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부터 쉬었다가 뭐 일요일 날 오후 좀 쉬고 저녁부터 공부 뭐 분위기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되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걸로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우고 열심히 꾸준히 실천했을 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안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요. 진짜로 독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뭐 다 아시겠지만 경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하는 기준이 바로 최소한으로 이 정도 기준입니다. 이 정도 하고 나서 열심히 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지.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행작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